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되기 전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많은 협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국과 러시아가 좋은 관계였다고 해도 러시아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서방 국가들은 대러 제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와의 협력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며 서방국들과 함께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도 한국을 비호우 국가로 지정하며 양국의 관계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에서는 현재 전후 인프라 재건을 위한 협력국을 선정하고 있는데 한국을 가장 먼저 작성해 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편 러시아는 현재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를 하나둘 막고 있지만 한국이 이용하는 에너지는 막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현재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금지하지 않은 나라들은 오히려 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리거나 러시아와의 직접적 경제 교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이 난다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전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특히 전후에 러시아는 등을 저버린 유럽보다는 한국과의 교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대러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어떻게 전후 재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지난달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당시 서방의 대러 제재가 무용지물이 되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연합은 무리해서라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은 헝가리의 반대로 뜻밖의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당초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과 내년 1월까지 정제유 수입 중단을 추진해왔지만 회의에서 헝가리의 계속된 반대로 합의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후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집단 제재가 집행되려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럽연합에서 계속 합의에 실패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유럽국들과의 경제적 공조를 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줄이는 대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은 늘리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러시아는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발표했는데 비우호국 중 한국만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의 비우호국 대상 특별 경제 조치에 국내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특별 경제 조치는 지난 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제재 대상은 독일, 영국, 미국 등의 31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며 제재 내용은 이들 기업과의 거래 및 수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라며 한국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재 대상인 31개 기업과의 거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한국은 에너지 수입을 대부분 중동과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수입산 다양성과 달리 러시아가 한국만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현재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과 서방국들의 대립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 정권이 바뀐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과 달리 현재 각국 언론들은 러시아의 정권이 바뀔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를 정권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러시아 독립 인터넷 매체를 인용해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당장 푸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가 머지않은 시기에 하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권 내부에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오는 러시아 내부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정부 관리들과 기업인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만약 러시아의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다면 단연코 푸틴 정부보다 더욱 국제사회와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외신들은 예측했습니다. 한편 현재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내부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각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과는 다르게 앞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반전될 기미가 보이자 한국과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협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까지도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일위를 다퉜습니다.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신 말해주는데요. 삼성 스마트폰은 2007년부터 러시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도 러시아 내수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글로벌 자동차 판매 통계를 제공하는 베스트셀링카즈 블로그에 따르면 기아 리오는 지난달 러시아에서 총 7,893대가 팔리며 2달 연속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직후 몇 년간 러시아가 경제 침체 시기를 맞았을 당시에도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은 2016년 러시아 공장을 직접 찾아 러시아 시장에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러시아 시장이 회복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대와 삼성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는데요. 테슬라, 애플 등은 러시아 법인을 철수하고 수출 중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계속 잔류할 경우 글로벌 불매 운동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러시아 현지에서 완성차를 계속해서 판매해도 수익성만 악화된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만을 생각해 당장 철수를 하자니 러시아는 예전부터 불곰 사업 등으로 한국의 군사 기술을 비롯해 우주항공 기술까지 다양한 첨단 기술을 교류해왔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아는 러시아가 30개국이 넘는 비우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 대한 제재를 배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삼성과 현대의 러시아 공장이 이전과 같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섣부른 철수도 감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은 완충국이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병합되면 직접적 위험을 받기에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로 인해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에 직접 지원은 말이 안 되는 국면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인접국인 폴란드의 한국인들과 민간인들을 위해 의료용품을 비롯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러시아가 북한을 도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한국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이 나고 러시아의 정권이 바뀐 후 만약 러시아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다면 과거와 같은 경제적 윈윈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 러시아산 에너지를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던 서방 국가들도 여전히 러시아산 에너지를 활발히 사용해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거의 200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사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 이후 총 8척, 평균적으로 매주 한 척씩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영국도 다른 서방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 국적 또는 관련 선박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적 선박이나 유조선을 통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인데요. 영국 그린피스의 석유가스 운동가인 조지아 휘터커는 영국 정부의 위선은 새삼스럽지 않다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약 2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석유를 사들이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에 확고한 지지를 약속한 것은 솔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영국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비공식 수입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조선 추적 사이트 탱커트래커닷컴에 따르면 목적지 불명의 러시아산 유조선이 유럽으로 가장 많이 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하루 평균 130만 배럴에 줄었던 수입량은 이달 하루 평균 160만 배럴로 다시 증가한 상황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상황이 하루빨리 종료되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